이번 동영상은 호주 동부로 추억의 여행을 떠납니다. 골드 코스트,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하버 브릿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마지막으로 블루 마운틴까지 15분 동안 호주의 동부 명소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7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반구의 호주. 호주를 대표하는 초식성 유대류 캥거루입니다. 캥거루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새끼 캥거루는 길이 2.5cm, 무게 1g 정도로 태어나 앞쪽 어미의 육가 주머니에서 1개월 정도 젖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몸 길이 25cm에서 160cm, 몸무게 0.5에서 80kg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초식성 유대류인 코알라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유칼립투스 잎만 먹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삼림지에만 서식한다고 하네요. 몸 길이 60에서 80cm, 몸무게는 4에서 15kg까지 성장하는데 자세히 보니 꼬리는 거의 없습니다.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유대류인 코알라의 움직임을 잠시 따라가 볼까요? 호주 동부의 첫 번째 명소 골드 코스트를 찾아갑니다.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 아래에 우리가 찾아갈 골드 코스트가 위치합니다. 황금빛 해변의 도시 골드 코스트.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 인근의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인 골드 코스트입니다. 숨이 막힐 듯 아름다운 지평선과 찬란하게 펼쳐진 해변.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는 여름이 시작하는 6월에 호주를 찾아가니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인 겨울철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6에서 8월이 한겨울입니다. 골드 코스트는 우리의 백리길에 해당하는 42km의 금빛 비치와 온난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골드 코스트에서 이곳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 중심 휴양지입니다.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금빛 모래 해변. 해변 근처에는 고층 호텔과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이 즐비합니다. 골드 코스트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섭씨 21도씨로 바닷물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기온이 온화해 서핑을 즐깁니다. 호주 동부의 두 번째 명소는 시드니항을 바라보는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입니다. 시드니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고층운이 시드니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는 맥쿼리 부인의 의자 레이디 맥쿼리즈 체어라는 별칭을 가진 곳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곳.
하버 브릿지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곳 또한 이곳입니다. 이곳은 호주의 유형 식민지 시대 맥쿼리 총독의 부인이 항해에 나간 남편을 그 장소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일화를 가진 관광 명소입니다. 위치는 왕립 식물원에서 뻗어나와 잭슨만에 튀어나온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보았을 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는 서쪽 편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는 호주 군의 선착장이 있으며 주변을 따라 산책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일몰이 시작되면서 역광이 되니 서쪽 풍경이 더욱 더 환상적입니다. 시드니 항구를 세계 3대 미항으로 인정합니다. 호주 동부의 세 번째 명소인 하버 브리지를 찾아갑니다. 낡은 코트 옷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버 브릿지. 하버 브릿지는 1923년 착공에 들어가 9년 만인 1932년 3월에 개통된 시드니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인접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다리는 8차선의 자동차 도로와 2차선의 철도, 그리고 양옆 인도로 건설되었습니다. 잠시 호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주는 인구 약 2천만 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자국군을 파견한 우리의 혈맹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77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5배 정도 크기입니다. 호주는 동부, 중부, 서부 시간대를 쓰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동부 시간대는 썸머 타임을 실시할 때 우리나라보다 2시간 빠릅니다. 우리가 오전 9시이면 시드니는 오전 11시란 말입니다. 호주는 온대성 기후에 속하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쾌적하고 겨울은 포근해 1년 내내 지내기 좋은 날씨를 보입니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로 인구는 30만 명 내외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종시와 같이 행정 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로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입니다. 시드니는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어둠이 밀려온 하버 브리지 주변의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호주 동부 네 번째 명소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지도에서 시드니를 찾아보세요. 비서가 남자로 바뀌어 어색하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매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외관 디자인 첫 번째 의견은 자른 오렌지 조각이라는 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외관 디자인 두 번째 의견은 항해하는 돛을 상징한다는 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우튼이 설계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에 착공하여 14년 공사 끝에 1973년 완공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엄청난 공사비와 공사 기간, 어려운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도 무수히 받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완성되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건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상징과 같은 건물로 실내는 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고 부설되어 있는 방도 무려 1000여 개에 이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가장 큰 콘서트 홀은 27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규모이며 16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오페라 극장도 유명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년 내내 음악회, 가극 등의 공연이 열리며 공연 프로그램은 극장 안내소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문화부 장관 산하 기구인 오페라 하우스 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호주 동부의 마지막 5번째 명소는 세자매봉으로 유명한 블루 마운틴입니다. 블루 마운틴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이동 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블루 마운틴에서 에코 포인트는 블루 마운틴 일대에 형성된 산악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블루 마운틴이란 이름은 약 1000m급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과 반응하여 빚어내는 푸른 빛 하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블루 마운틴은 붉은 사암의 대협곡입니다. 블루 마운틴은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블루 마운틴에서는 세자매봉인 쓰리 시스터즈가 특히 유명합니다. 블루 마운틴에서는 운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남성적이라면 호주 블루 마운틴의 에코 포인트는 여성적이라 할 수 있지요. 블루 마운틴은 200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시드니에서 블루 마운틴은 산악지대의 색다른 멋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블루 마운틴의 다소 복잡한 형성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기반함은 고생대 실루리 아기에서 대본기 석회암으로 생성 시기는 4.7억 년에서 3.3억 년 전입니다. 고생대 석탄기의 육성 퇴적층과 석탄층이 퇴적됩니다. 고생대 폐룸기의 500m 두께로 해양 퇴적층이 쌓입니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지금 보시는 사암층이 퇴적됩니다. 중생대 쥐라기의 조류운동으로 블루 마운틴 지반이 융기합니다. 3천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세에 현무암이 분출합니다. 호주의 산들은 정상이 평평한데 이를 고원이라 부릅니다. 블루 마운틴이 고원인 플레토우로 진화해온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요. 에코 포인트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사암, 셰일, 이암, 석탄층의 순으로 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자매봉은 중생대 사암층으로 층리와 다양한 전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세자매봉에는 세자매와 마왕, 그리고 주술사 관련 전설이 내려옵니다. 세자매봉에 내려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포인트에 아름다운 세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마왕이 세자매를 자기 이것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자매는 주술사를 찾아가 마왕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잠깐 동안만 바위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주술사는 이들 세자매의 간청을 받아들여 3개의 바위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왕은 주술사를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세점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바위로 남아있다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평탄한 고원과 운해로 덮인 블루 마운틴입니다.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과 반응해 푸른빛이 감도는 여기는 블루 마운틴입니다. 푸른 안개 현상으로 맑은 날이면 더더욱 푸른빛이 감돕니다. 호주 학생들은 산을 그릴 때 정상부를 뾰족하게 그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부가 평탄한 고원이기 때문이겠지요. 호주의 평균 해발 고도는 330m로 1000m급 산은 높은 산에 속합니다. 이상으로 호주 동부 주요 명소 5곳에 대한 답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